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파트 2에 해당하는, 그죠? 데이터 탐색의 기초에 대한, 파트 2가 아니죠. 챕터 2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3으로, 2과목에서의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될 텐데요. 통계 기법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작게 섹션 01은 기술 통계, 섹션 02는 추론 통계인데요. 여기서 기출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솔직히. 그죠? 둘 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계 기법의 이해다 보니까 이제 그 기법도 물론 앞에서 우리가 챕터 2에서 배운 부분이 있죠. 거기나 1에서 배운 부분에서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이제는 여기에 나오는 공식들조차도 어 공식들조차도 이제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식도 좀 머리 아프시겠지만 뭐 통계 분야의 일을 하셨던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아이 뭐 쉽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은 혹은 수학을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은 통계죠. 통계를 잘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짜증나는 장이 될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챕터 3 통계 기법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가 있다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돼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기술 통계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뭐 강의로서 뭐 빨리 내가 하게 되면 제가 통상적으로 10강 이내로 조금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요점 정리만 된 것들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보고 몇 강 안 되면 추론 통계도 같이 넣어서 같이 한번 처리를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일단 그거는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알겠죠? 예. 자, 보시죠. 자, 기술 통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술 통계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특히 제가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해놨죠. 그죠? 예. 그래서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기술 통계란 데이터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 기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통계, 디스크립티브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수라는 서수라는 근데 잘못 오해를 해버리면 기술이라면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기술 통계의 기술은 테크놀로지가 아닌 디스크립티브 기술하는 서술하는 임을 기억하도록 한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술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디스크립티브입니다. 알겠죠? 예. 요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까딱하면 잘못 헷갈리면 한국말만 늘어놓으면
테크놀로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술 통계라는 건 수집된 데이터의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그죠? 데이터의 특징을 담고 있는 표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기술 통계 작업을 수행을 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기술 통계를 소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술 통계의 특징들, 데이터 분석의 초기 단계, 그리고 데이터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아닌 디스크립티브라는 점, 그리고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데이터의 특징을 담고 있는 표본 데이터, 그죠? 표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기술 통계 작업을 수행을 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 통계예요. 물론 기술 통계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서로 이제 나타내는 값들이 완벽하게 서로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로 그러한 통계 방법들을 서로 이용을 해서 어떨 때는 어떤 값이 나오고 어떨 때는 또 어떤 값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다각적으로 단편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요약 기술 중에서 자, 대표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대표값은 주어진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우리가 대표값에는 중위수, 중위값이라고도 하고 평균값, 최빈수, 사분위수, 우리가 앞에서 다 들어봤고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지만 여기에 이제 이와 같이 공식이 나오죠. 그죠? 이 공식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값으로는 중위수, 평균값, 최빈수, 사분위수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메디안이라고도 하는 중위수, 중위값 알죠? 중위수는 모든 데이터에 이제 일단은 이 중위수를 구할 때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막 27, 1, 뭐 그리고 뭐 9, 그리고 7, 뭐 등등등등 이렇게 정렬이 되지 않잖아요.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거를 반드시 오름차순부터 먼저 정렬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4개가 있다. 그럼 1, 7, 9, 27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오름차순으로 1, 그리고 뭡니까? 7, 그 다음에 9, 27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보세요. 중위수는 모든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취한 데이터 값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은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위수는 이것도 우리가 중위값 배울 때, 메디안 배울 때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평균은 근데 이상치의 영향을 받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53이 있어. 그러면 이건 홀수예요. 그죠? 그죠?
홀수인 경우에는 가장 중간에 있는 9라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보면 중위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중위수가 이것도 앞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 문제적인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위수의 개수가 예를 들어 짝수인 경우는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값의 평균을 중위수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 디메디안은 2분의 n 플러스 1 이라는 번째의 값 n은 데이터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뭐예요? 4개니까 5가 됩니다. 그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메디안은 2.5 번째의 값이 되는데, 그죠? 2.5번째의 값이 되는데, 이거는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27, 9 더하면 얼마예요? 6. 맞죠? 6이 되고 36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2로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18이 나오죠. 이게 이제 중위수예요. 중위수.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위수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두 개의 값 있죠. 아, 제가 잘못했군요. 이거 네 개죠. 네 개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네요. 16이에요. 16. 16이니까 이거는 8이 중위수예요. 제가 네 개인데 잘못 봤네요.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값의 평균을 중위수로 정하는 거예요. 8이 돼요. 이거는 8.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중위수를 구하는 이제 공식이 되고요. 짝수인 경우 특히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뭐 이거는 위치적인 의미로 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이거는 별로 복잡하지 않지만 뒤에 가면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뭐 모분산, 모표본 분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막 시그마를 써서 뭐 어떠고 저떠고 하는 그런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네다섯 번 정도 써가면서 이제 좀 시험을 위해서라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통계기법의 이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대표값 중에 두 번째인 평균값입니다. average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값은 아시다시피 주어진 모든 데이터들을 더한 후에 데이터의 개수만큼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산술평균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값은 모두 같은 가중치를 두며 이상값에 민감합니다. 당연하겠죠? 1, 2, 3 이렇게 더하고 이걸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치인 100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거를 평균을 내면 얼마예요? 6이죠. 6에서 3을 나누면 얘는 2가 될 텐데
얘가 들어옴으로써 106이 돼버려요. 그런데 나눌 때는 몇 개예요? 4개로 나누죠.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돼요? 26이 되고, 그죠? 26이 되면 6, 4, 24. 뭐 24점 얼마가 24.5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평균값인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습니까?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상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평균값은. 그래서 평균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산술평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 개수만큼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평균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역수를 이용하는 기하평균, 그리고 조합평균이 있는데요. 그래서 산술평균은 arithmetic mean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산술평균은 여기 보시다시피 공식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요렇게. 이게 이거와 동일하죠. 그래서 n분의 1에 시그마가 i가 1부터 n까지 이 뭡니까? ai는 i번째의 대상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n은 데이터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기 때문에 a1에서 n이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는 n분의 1 그리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이제 ai를 두고 계속 들어간다라는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n개의 합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때도 다음 중 평균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균값의 공식은 산술평균값의 공식은 이거이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n 대상 데이터 n개의 합의 평균이 이와 같이 구해진다라는 공식. 그리고 조합평균이라는 것은 기하평균부터 봐야 되겠네요.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geometric mean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이와 같이 공식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기하평균을 구할 때 이 공식을 또 잘 봐야 되는데,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뭐예요? 이거는 그리스어로 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그죠? 뜻은. 그래서 i가 1부터 n까지 ai는 뭐예요? i번째 데이터고 이거를 곱해서 n분의 1로 n분의 1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n 루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곱하고 그 다음에 이 곱한 개수의 데이터 수만큼 뭡니까? 루트를 씌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대상 데이터의 제곱근만큼 푸는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 데이터 n개의 양수 곱에 n 제곱근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 앞에서 기출문제에서 한번 풀어봤죠. 개념 체크 문제였던가요? 아무튼 기하평균은 물가 상승률 혹은 성장률 등의 평균값을 연산을 할 때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 2, 3의 기하평균을 구할 경우는 다 곱하죠. 그죠? 파이니까 다 곱하고 6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6에 뭡니까? 3분의 1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3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하 평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런 기하 평균, 산술 평균은 산술 평균은 시그마 더하는 거잖아요. I 1에서부터 N까지는 다 똑같고 다 더해서 이거 나누는 거고 이거는 파이를 써가지고 I 1부터 N까지 그죠? 전체 데이터 개수까지 곱하는 거예요. 파이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n분의 1만큼 뭐 하는 건데요?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제곱근 다 더한 값에다가 제곱 뭡니까? 데이터 개수에 대상 데이터 n의 양수 곱에다가 n 전체 데이터 대상 데이터의 개수에 제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하 평균이에요. 참 수학 시간도 아니고 통계 시간도 아닌데 알아야 돼요, 이거. 알겠죠? 예, 정리해 두세요. 예, 수학 잘하셨던 분들은 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중에서 조합 평균, harmonic mean이라고 해서 H를 쓰고요. 얘는 역수입니다, 역수. 자, 우리 5의 역수는 뭐였습니까? 5분의 1이 역수였어요. 그죠? 역수를 나타낼 때는 5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 h는 이와 같이 역수가 역수로 이렇게 다 하고 더하고 나서 뭐 전체 데이터 개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두 수가 주어진 조합 평균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h는 A1이 첫 번째 데이터가 될 것이고 A2가 두 번째 데이터가 된다면 이거를 더해서 그죠? 뭡니까? 여기에다가 데이터 개수가 두 개죠. 그죠? 두 개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역수가 되어 있는 값을 여기에다가 각각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평균이라는 것은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역수 차원에서 산술평균을 구하고 역수 차원에서 산술평균을 구하고 다시 역수를 취해 원래의 데이터 값으로 차원의 값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공식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다른 두 속력의 평균을 구하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먼저 역수를 구하고 산술 평균에 대한 역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역수에 그리고 역수 차원에서의 산술 평균을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역수 상태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원래의 차원의 값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조합 평균입니다. 알겠죠? 요거 그죠? 그리고 또 요거 기호들 의미 아시죠? 곱하는 거, 파이, 시그마 더하는 거, 그리고 하모니는 역수를 하모니 B는 역수를 평균을 구해서 다시 역수로 돌아오는 그러한 형태다라는 거 아시겠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균은 또
대상 범위에 따라서 모평균, 표본 평균으로 나뉜다. 그래서 모평균은 말 그대로 뭐예요? 뮤죠, 그죠? 평균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거는 살펴봤죠. 그래서 n분의 1이에요. 모평균이라는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고, 표본 평균은 우리가 샘플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해서 거기서 얻어내는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나온 집단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문자를 써서 앞에와 똑같이 산술평균과 같이 이렇게 구해요. 그죠? 예. 그래서xi가 당연히 i번째 데이터고 시그마니까 더하겠죠. 그리고 n으로 전체 데이터 모집단 데이터 개수로부터 나누는 거고, 이거는 모집단의 데이터가 n개일 때 x1, x2, xn까지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본 평균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표본이니까. 그래서 n분의 1이에요. 여기서 n은 표본 집단의 데이터 개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분을 두기 위해서 소문자 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의 데이터가 n개일 때 x1에서부터 xn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표본 평균입니다. 알겠죠? 예, n이 써졌느냐, 대문자 n이냐, 소문자 n이냐에 따라서 모평균이냐, 표본 평균이냐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산술 평균이 되겠죠, 그죠? 예. 머리가 아프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평균값 말고 대표값으로 있었던 게 최빈수가 있었죠. 최빈수는 뭐 구태여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공식을 구하는 것도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이거는 최빈수는 데이터 값 중에서 가장 빈도수, 그죠? 가 높은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즉, 가장 여러 번 관측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이거 최빈수 많이 구해봤잖아요. 이렇게 되면 최빈수가 뭐예요? 6이죠. 1이죠, 1. 그죠? 예. 자, 그리고 4분위수, 쿼타일. 그죠? 이 4분위수는 모든 데이터를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4등분한 지점에 있는 값을 의미를 하는 게 바로 4분위수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4등분한 지점에 있는 값을 의미를 하는 것이 바로 4분위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실 거고, 그죠? 4등분해서 우리가 하면 되고, 최빈수는 제일 많이 나온 거고. 근데 단지 뭐 이러한 평균에서도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서 구하는 식은 비슷하나, 대문자 n이 들어가면 모평균, 소문자 n이 들어가면 표본 평균, 그리고 조합 평균은 역수에서 다시 역수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기하 평균은 뭡니까? 대상 데이터 n개의 양수의 곱, 그죠? 파일을 써서 곱에다가 n의 제곱근을 구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바로 기하 평균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런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삼포도에 대한 여기에서도 분산 나오고 뭐 표준 편차, 범위, IQR, 4분 편차, 변동 계수 뭐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말씀드리건대 뭐다? 공식을 조금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삼포도부터 이제 오버랩이 되지만은 이제 조금 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공식적인 부분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알겠죠? 그거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